네, 인사드립니다. 네. 많이들 놀라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박수도 안 치시네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지체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를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감이라기보다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 국회가 이 민주당 내에 특위도 꾸렸고 또 성과물도 내놨고 또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발의를 해서 소위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강 사실은 뭐 치열한 대립이 있었죠. 수사권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려는 검찰과 또 검찰의 또 수사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쪽에서는 보안수사권 내지는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관철시켜 보려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요. 또 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지 또는 행안부에 두는지 또 이후 이 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전제로 됐던 이 막대한 인력 한 8,00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 하는 인사 조직 행정적인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치열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논의는 수렴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결단과 선택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 내지는 TF가 꾸려졌고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 사이에 많은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런 토론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그 논란에 우리가 휩싸이기보다는 지금 중단됐던 국회에서의 수렴된 논의의 장점은 무엇이며 정부안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으로 조속히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치밀하게 더 논의해보고 수렴해야 되겠구나 하는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하는 그 철칙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보안수사권 내지 보안수사 요구권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지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수사직과 기소직은 엄연히 구분돼야지만 이것이 철저한 견제가 지켜진다 하는 것이죠. 그 칸막이는 언제든 이 제거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그 반동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의 철칙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설령 정부의 성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건 많은 하나의 헌법 원칙처럼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70년 만에 겨우 해낸 것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내란을 겪었고 심대한 국가 파괴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수사 기소 분리는 지켜야 될 금이다. 무너뜨리지 않는 철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안수사 또는 보안수사 요구권 어떤 명목으로도 검찰은 수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직은 수사직과 엄연히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 강론으로 들어갈 때이지 이 정부안 가지고 계속 비판하는데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통령님 말씀처럼 토론의 소재로 제공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하루빨리 우리는 이 소란에서 대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국회에 넘어와서 국회 소위가 다시 재개되고 활발하게 논의돼서 지체된 개혁은 논란만 불러일으키지 결코 개혁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 피로감 운운하기 전에 지체된 개혁이 아니라
신속하게 돌파해내는 그 개혁 역량을 여러분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긴급하게 마련해 주신 우리 김용민, 박은정 두 의원님과 또 함께 해주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회의원님과 또 오늘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토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정청래 당대표께서 아직 조정이 안 끝났으니까 함구령을 내렸어요. 예. 함구령 내리는 자체가 이견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견이 많죠. 그러니까 함구령을 내린 거라. 저는 예. 이 정부에서 논의됐다는 그 안, 특히 봉욱 민정수석의 메모지가 이제 공개됐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은 기소, 예. 수사 이 원칙을 깨버린 과거의 검찰로 예. 오히려 더 강화된 검찰로 돌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예. 그래서 어제 정성호 장관에게도 검찰의 경찰 수사 결과에 보안 수사권 꿈도 꾸지 마라. 택도 없는 얘기다. 그렇게 뜻도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조율 과정에서 예. 잘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회와 그러니까 조율을 정부와 그러니까 국회와 조율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도 예.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건 정부 아니고 예. 입법권은 국회에 있어요. 물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정대청이 자꾸 얘기를 해서 좋은 안으로 도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봅니다. 그게 사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으니까 예. 국회가 이제 주도를 해서 가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정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이 지금 보안수사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보안수사권은 사실 이게 형사소송법에 개정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같이 어제 나왔으면은 이게 좀 국회가 논의를 할 텐데 예. 그 부분은 지금 정부 그 개혁추진단에서 미뤘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말은 이제 변죽은 올렸는데 예. 어제 정성호 장관도 정부 아니고 예.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죠. 예. 그리고 당정청이 조율 못할 게 뭐 있어요. 물론이죠. 예. 예, 그래서 그건 정부의 아니다. 예. 그러나 저는 항상 타협주의자였어요. 예. 의회주의자였는데 이 문제만은 내란 청산 3대 개혁 문제에서는 가장 앞장선 강경파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검찰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돼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를 지금 특수청으로 그렇죠. 승격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보안수사권을 만약 인정을 해준다면은.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안 내놨잖아요. 어저께. 안 내놨죠. 예. 내놨어야만이 뭘 논의를 하고 자시고도 할 텐데 안 내놨으니까 이게 곧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고 3월쯤 되면은 의원들이 이제 사실은 뭐 입법 기능보다는 지방선거에 다 이제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한 2월 말 정도까지일 텐데 그때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 나오면은 그럼 이거는 그 이후로다가 한참 지방선거 뒤로다가 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논의하는 시점이라는 게 당정청이. 어제 이제 그 조국 혁신당 예. 박은정 의원이 아주 제대로 짚더라고요. 예. 형사소송법 이거 있으면 그대로 간다 하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도 알고 있고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예. 함께 논의하면은 잘 좋은 방향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의 그 스탠스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보안수사권을 좀 허용하겠다는 걸 지금 스탠스는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잡고 시간을 있죠. 끌겠다는 거잖아요. 시간 끌건 안 끌건 입법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건 잘 조율하는 거지 당정청이 지금 현재 딴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 울타리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도 정부도 예. 그리고 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이 당정청의 조율로 잘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러면 뭐 저도 그러니까 잘 됐으면 당연히 이게 우리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TF가 개혁 추진단 그 TF가 혹시 딴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드니까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TF가 16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분이 검사다 하면은 그 자체부터 그러한 안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정성호 장관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지만은 개혁에는 찬성하면서 자기가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얘기를 반영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예. 하고 한자를 깔아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그 정부 입법안이 큰 골격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이제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뭐 법안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 국회와 예. 조율을 거쳐야 되는 예. 거니까 큰 골격을 내놨으니 앞으로는 이제 그 이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주도해서 입법기관이 주도해서 끌고 가겠다. 정부는 이제는 큰 골격을 만들었으니 민생과 경제에 좀 집중하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국회에서 입법기관이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 지금 딱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그걸 제가 처음부터 예. 강조한 겁니다. 국가의 삼권 분립이 있듯이 예. 이번에 3대 분업으로 가자. 예. 대통령께서는 안보와 민생 경제를, 예. 국회는 특히 민주당 등 범진보 세력은 개혁을, 예. 이건 입법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3대 특검은 청산을 해라.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정부도 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율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고 모든 거 일괄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음대로 안 돼요. 물론 마음대로 하게 물론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당연히 돼야지.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대로 어떤 되면은 제2의 검찰청이고 완전히 옛날로 더 강화된 검찰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개악인 검찰 천하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예. 2개 수사권뿐만이 아니고 9개 아홉 개 전부 다 하야를 이제 다 검찰이 하게 돼 수사할 수 있잖아요. 있게 되어 예. 있으니까 그럼 조율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지금 법사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부 개혁 추진단에서 입법 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법안을 내기 전에 법사위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간사하고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다고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예. 알고 있어요. 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소통이 논의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TF에서는 예. 검찰 논리로 일단 던져보자. 예. 그 반응을 보자 하는 것들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니까 택도 없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데 예. 사실 시간은 지금 검찰의 편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죠. 검찰의 편 아니에요? 검찰 편이 어떻게 검찰 아. 편입니까?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거죠. 물론이지. 예. 그러니까 2월 말 정도가 데드라인이라고 보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박 의원님도? 글쎄요, 그건 뭐 당장에 앉아서라도 조율할 수 있으니까 예. 그때 이 개혁을 신속하고 환부만 도려내고 굵고 짧게 하자는 것이 제 예,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율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왜?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가 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과거에는 당정대, 예. 지금은 당정청에서 예. 잘 조율을 해서 타당하게 만들어 내왔잖아요. 예. 한 번도 삐뚤어진 적이 없어요. 예. 그건 잘 믿어주세요. 예. 5월이면 지금 법사위원 대부분 바뀌지 않습니까? 사실. 5월이면 예. 5월에 법사위 대부분 이제 교체되는 시기 아닌가요? 아니죠. 아, 6월에요. 6월인가요? 예, 6월에 이제 새 국회가 구성되면은 이제 2기 의장이 선출되고 예. 상임위원장들 선출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대개 국회는 개원할 때 예. 협상의 결과로 4년간 그대로 가요. 예. 예. 아무튼 법사위에 계시니까 법사위에 계속 계시면서 사실 이게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 입법안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길. 뭐 조직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꿈도 꾸지 마라. 턱도 없다. 이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직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조직 보호라는 그 부분도 염두에 물론 당연히 둬야겠지만은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조직 보호가 우선이겠느냐? 아니면 국민들이 우선이겠느냐?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해봤더니 국회에서 너무 저항이 세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안 된다 아,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면서 예. 좀 그러니까 어제 저도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턱도 없다 하고 내가 고성도 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좀 더 좀 그 노력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고.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그 추운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고 그 윤석열 독재 타도 탄핵을 외쳤던 빛의 혁명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등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권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국민의 군림하고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고 국민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의 세계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반기를 들고 했었던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이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공소청의 검사는 보안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보안 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보안 수사권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모든 제명에 대해서 언제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한동훈의 시행령의 등처럼 무한히 검찰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직접 수사, 5개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수사부와 반부패 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중수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가 하는 직접 수사의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겨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중수청은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수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중수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이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검찰개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내고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논의들이 쌓여서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의 검찰개혁 법안들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입법안을 내셨으니까 같이 심사해서 반드시 설 전에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빛의 혁명,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민입니다. 정말 긴급하게 잡은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공동 주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촉박했을 것 같은데 흔쾌히 발제와 토론을 준비하고 오늘 참여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사회를 봐주신 서보학 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어제 정부의 입법 예고를 들으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말이 되느냐에 대한 분노와 혹은 실망감 이런 것들을 많이 표출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법안을 보고 이런 법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검찰개혁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침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지시를 하신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수기를 거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라는 지시를 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큰 방향타가 되거나 내용에 담기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더 뜻깊게 된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 의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사법 피해자부터 시작해서 이 검찰에 오랫동안 누적된 권한남용, 사건 조작, 봐주기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정의감의 표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단순한 권력기관의 개혁을 넘어서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서 정치 영역에 보냈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그 법조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해왔고 급기야 내란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이제는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고 관철시키는 그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입법 예고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의 입법 예고와 정부가 준비한 안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가는 이 과정,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지난 빛의 혁명에서 혁명을 함께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명령과 그때 바랬던 바람들을 실현시키는 과정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새로 쓰고 그 역사를 새로 만들어갔던 그 국민들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만족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제대로 바람직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3가지 문제만 짧게 목차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논란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검찰개혁이 늦어지는 것, 이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신속한 검찰개혁을 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입니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이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78년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곤란합니다. 이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 기간은 그것이 확정적 안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2주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잘 하겠습니다.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게 주시는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일본 출국을 배웅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잘 조율이 됐습니다.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처럼 늘 그래왔듯이 항상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즉각 원내대표에게 제가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당원들,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어라. 이렇게 제가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당대표로서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렇게 잠시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결국은 시대의 물결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누가 강물을 막겠습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즉각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너무 걱정 안 하시도록,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정도의 안이 만들어지거나 흐름이 있다라는 우려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들이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그런 우려가 섞인 법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사실상 인정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수청을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서 법조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지금의 검찰청이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식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개혁을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이면에는 사실 부패한 법조 카르텔이 있거든요. 검찰의 부패와 부정의함의 이면, 이것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힘은 부패한 법조 카르텔이었는데 이 부패한 법조 카르텔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박은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지금 이 자리에선 의원들의 그 말씀은 주장은 지금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연내에, 그러니까 작년에 2025년 연내에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올해 10월에 그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연내에 검찰개혁 법안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마련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초안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지금 빨리 신속하게 발의가 되어야 국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안을 빨리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선보이고 국회에서 빨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2월 전에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검찰개혁 법안이 순조롭게 추진해서 10월 달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2월, 3월이 넘어가면 2월부터는 지방선거 국면입니다. 개혁 법안에 대해서 추진할 만한 국민적 관심과 동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이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10월 달에 그 검찰 개혁이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그것이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재빨리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입법을 마련해 주시고 국회에 지금 있는 그 수사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공소청 검사들의 보안 수사 권을 폐지하는 공소청 검사들이 그 기소와 공소 유지에 충실할 수 있는 공소청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같이 심사해서 2월 전에는 이 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보안 수사권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죠. 근데 보안 수사권을 주게 되면은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명백히 분리한다고 했던 저희들이 지향해왔던 방향과 목표와는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이 좀 명확히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안 수사권 이후로 수사권을 마구잡이로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보안 수사권조차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견지해왔고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해왔고 또 목표로 삼았던 바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이유로 수사권이 확대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 수사권은 도입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예, 검찰개혁 특위, 그러니까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두 가지만 다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수사권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출범할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에는 보안수사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안수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출범 기자회견 할 때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뒤집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과 저희 당시 위원회 간에 확인된, 합의된 건 아니지만 서로 확인된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앞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살리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반개혁적인, 반시대적인 그런 음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 문제, 조금 전에 박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위원회에서, 특위에서 초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쟁점이 많지도 않습니다. 즉각 신속하게 서둘러서 마무리해서 국회로 빨리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번에 지금 마련 중인 법은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이기 때문에 검사의 보안사,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검사의 보안사건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안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번에 마련된 안이 아니고 6월 이후에 마련될 예정이고, 근데 왜 지금 보안사건 얘기를 하느냐? 공소청법에 보면 검사의 직무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 검사의 직무에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청법에는 수사, 범죄의 수사, 이게 검사의 핵심 직무였거든요. 요거는 요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수사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대원칙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형사소송법 할 때 보안사건을 두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을 공소청법에서 끌어와서 검사의 수사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좀 이해 공소청법에는 보안수사가 있니 없니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나중에 형사법에 그게 규정이 되는데 그 지금 다른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라는 그 조항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그걸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그 기타 조항은 없애는 것이 전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착각을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정동훈 아까님께서도 그렇게 네. 여기 먼저 손을 드셨어요. 김석 총리께서 지난 혁신문 인수위 과정에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가 맞다고 본다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추진단과는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지 내막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안을 받아보진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방식에 의하면 조금 전에 황운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청법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무를 검사의 직무로 포함시키고 나중에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소청법에는 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이 다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용될 때에는 보안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 그 부분을 잘 제거해 내는 법을 입법해야 되고 저희도 국회에서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아주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설명 조금. 우선 이제 제가 시기 말씀드렸고 보안사건 관련해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보안수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이 이 검찰개혁 법안을 제대로 만든다면 형사소송법을까지 합쳐서 이 법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자회견문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검찰개혁 추진단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요한 인력들이 전부 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상하거나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혁의 대상과 협의해가지고 개혁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게 검찰의 꼼수라고 생각하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두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고 공소청법에 기타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지지부진하게 법안을 끌어서 나중에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개정되지 않고 추진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보안수사권은 검사의 수사권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언제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겨울 응원봉을 들었던 빛의 혁명을 완성해 주신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실 산하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법안을 내어주시고 국회에서 올 설 전에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